이현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 이자들이 결국 선거판을 망치려고 작정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주변에 붙었던 사람치고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현주의 리박스쿨 강연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스피커들을 보십시오. 죄다 조회수가 폭망이거나 구독자가 10만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현주는 이 정도면 판도끼 수준인데 그냥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현주와 그 패거리들이 민주당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지금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택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남이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사건들이 어떤 건지 알려지면서 여성 단체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전국적으로 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아닌 곳에선 민주당이 열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주를 비롯한 유이재명 스피커들을 보십시오. 김용남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지 변경, 편법 증여, 심지어 이제는 불법 대부업체 차명 운영까지, 이 정도면 반명수계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이재명 이용 세력의 우두머리인 이현주를 보십시오. 김용남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 못하면서 당원들 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민주당 소속이면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건 해당행위라고 말하죠?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단식장에 찾아가 대놓고 옹호해준 안호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뻔히 있는데 제명에 불복하는 김관영이 무소속 출마를 했고, 이 무소속 출마자 캠프에 안호영 지지자들이 합류하고 있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해당행위인데 이현주 당신은 왜 한마디도 못하죠?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 건 줄 아십니까? 당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당원들이 알아서 김용남을 뽑을지 조국을 뽑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그냥 닥치고 민주당만 뽑으라 이겁니다. 이현주가 왜 당적을 7번이나 옮겨 다녔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현주가 리박스쿨 강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분열되고 갈라치기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말했던 계획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남의 지지율이 불안한 상태죠? 민주당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정당을 빼놓고 물으면 조국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시영 대표의 분석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김용남의 각종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여론조사를 정당 지지로 먼저 묻고 후보 선택을 물어보면 아무래도 김용남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식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정당 지지를 뒤로 묻거나 정당 지지를 안 묻고 후보만 묻는다면 조국 후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 샤이 표심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게 김용남한테 있는지 조국한테 있는지, 저는 샤이 표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샤이 표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조국 후보가 던진 합당 이슈, 통합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합당에 대한 찬반 구도로 과연 민주당 지지층이 판단한다면 조국 후보가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합당에 대해서 한 70%가 찬성하고 반대가 30%이기 때문에. 차라리 평택을은 괜찮습니다. 김용남 말고도 민주진영 후보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용남 때문에 민주당이 이중잣대 정당이 되고 이런 게 재래식 언론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퍼지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불안한 게 부산 북구갑입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정우 후보는 본인의 서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면 정치인으로서는 경력이 짧고 단순히 AI 수석이라는 점만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서사를 제대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똑똑한 건 물론이고 부산 지역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책이든 인물이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가 인터뷰도 하고 매불쇼나 뉴스공장을 비롯한 플랫폼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 막은 한 사람이 이동영이라고 합니다. 서사를 이야기하고 인물을 홍보해야 하는데 방송 나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조언을 했답니다. 이동영도 유이재명 이용 세력에 붙은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고, 그래서 구독자만 10만 가까이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캠프에서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얼마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해를 끼치는지 아실 겁니다. 이자들이 얼마나 투명하냐.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출연했다 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워낙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상호 같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현주도 이번에
본인 SNS에 글을 썼습니다. 하은기라는 사람,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어차피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나 우리 일상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고요. 이동형 방송에 출연합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유시민 작가와 조국 후보에 대한 이상한 비난글을 썼는데 이걸 공유하며 공감한 게 이현주입니다. 너무 투명한 사람들이죠? 하은기가 쓴 글은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지도 않고 본인 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은기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이재명 이용 세력에 붙은 스피커들 모두가 이러고 있고 이런 자들이 민주진영이라는 탈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은 그리 어려운 것도 없었고 오히려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시절 왜 민주진영이 80석까지 의석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처럼 그 당시에도 분열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이 당시 분열 세력들 때문에 진절머리난 당원들이 대거 탈당했고 그런 와중에 당 지도부는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의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신 차려야 하고 유시민 작가는 최대한 완곡하게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였습니다. 장윤성 기자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에 민주당은 호남 지역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의 목표는 전국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국 정당은 소위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이 당이 전국 정당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이게 촛불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그 전에로 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 열린우리당이 뭐 그 초석을 깔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지적한 대로 그러니까 연대와 통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더불어민주당이 커다란 정치 주체로서 향후의 정치 비전 과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얘기하는 민주대연합론 입장에서 더 큰 바다를 만들고 통합과 연대를 실천하는 장으로 평택을 만들었어야지 저렇게 협의해서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모든 지역에 다 후보 내고 규칙 사유가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다 당선시켜서 자 민주당 만만세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거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해? 그렇지. 저는 여기 근본적인 질문을 유시민 작가가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이걸 과대 해석해서 발언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조회수를 얻는 자들이 누구? 유이재명 이용 세력들입니다. 이현주는 반명수계가 맞습니다. 최근에 김용범 실장의 발언, 재래식 언론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김용범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고 아주 난리를 쳤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었다는 것이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이런 와중에 김용범 실장을 비난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최근입니다. 국힘과 재래식 언론들의 논리로 김용범 실장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고 이게 실제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애초에 주식시장이 김용범 실장 한마디에 좌지우지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김용범 실장한테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을 비롯한 역사 왜곡을 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시했고 실제로 최근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멀지 않은 과거에 5.18 비판 처벌은 파쇼이자 독재징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볼 게 있습니까? 이런 자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 옆에 붙어서 당을 흔드는 자들이 제정신으로 보여지십니까? 지방선거 이후 더 큰 피바람이 불 겁니다. 리박스쿨 강사가 분열시켜둔 걸 다시 봉합하는 건 물론이고 그 분열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촛불 청년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